김건희 여사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요? 고스톱으로 치면 타짜입니다. 90년대 IT 주식해가지고 수십억 벌었다잖아요. 아마 기소됐다면 당장 구속해라 이랬을 겁니다. 영부인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해서 없는 죄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검찰이 아마 이제 뭐 2년도 안 남은 정권 수사권 다 뺏기고 공소청으로 적화되고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 그리고 고생하신 평검사님들 실무관분들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제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룬다거나 이게 더 정치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국회의 의력에 의한 갑질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서울고검 그리고 수원고검 산하 우리 검사님 여러분 절대 주눅 들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홍석준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그제죠.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니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나와서 오히려 기소하는 게 정치검사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홍 전 의원님, 네. 검찰 입장은 좀 어떤 겁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009년에서 12년까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이 2020년 4월에 고발해서 당시 문재인 정부 이승윤 지검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한 2년 동안 형사부에서 처음 배당됐다가 나중에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바꾸고 가면서까지 탈탈 털면서 수사를 해왔습니다. 특히 중앙지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150명을 좀 소환하고 50여 군데를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서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에 대한 계좌까지도 압수수색하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혐의점이 없고 또 관련된 건우수 회장과 소위 말해 주포 조작 선수들의 어떤 증언도 하나같이 김건희 여사는 몰랐다고 이제 이야기한 것으로 결국은 아무리 결국 수사를 해도 현재의 어떤 법리라든지 그리고 증언과 증거에 의해서 기소할 수 있는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중앙지검장이 이제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예. 이 지검장 전날 검찰 발표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는 단순한 전주다. 권오수 전 회장을 너무 믿고 투자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권오수가 연락해서 여사가 주문을 낸 걸로 저희가 인정을 했습니다. 저게 우연의 일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저희도 통정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권오수를 너무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변호사세요? 아닙니다. 내가 아까도 물었지만 변호사세요? 검사세요? 곧 변호사지. 저는 검사고 그런데 무혐의를 내고 그리고 그걸 변호합니까? 이게 검사의 모습 맞습니까? 오늘 와서 그게 중앙지검장의 모습 맞습니까? 예, 홍 전 의원도 설명을 해주셨고 또 검찰도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그런데 야당은 왜 검찰이 변호사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까? 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스스로가 예를 들면 뭐 직접적으로 주가 조작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로 처리했다.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면 변호사라고까지 불리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이번에 무혐의한 사유들을 보면은 무리하게 감싸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단정 지을 만한 근거 또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이 시작되기 전에 투자 액수가 갑자기 불어난다든지 원래 물량을 팔기로 했는데 2차 주가 조작 들어가기 전에 오히려 물량을 팔지 않고 산다든지 이런 패턴들은 상식적으로도 의심해 볼 만한 정황들이고 이런 정황 증거만으로도 처벌받은 투자자도 있습니다. 주가 조작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넘겨버리고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냥 안내받은 대로 투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변호사처럼 비춰지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또 이제 7초 만에 매매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건에 대해서도 일단 검찰에서는 권오수 전 회장의 연락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권오수 전 회장과 연락한 정황 증거 이런 것들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무리하게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인지 오히려 예단을 하고 있는 것이 검찰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받는 것이고 또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소위 BP 패밀리, 그러니까 김건희 전
코바나 콘텐츠 대표가 당시에 주가 조작 일당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는 이 진술에 대해서도 사실 BP 패밀리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는데도 검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렇게 수사 결론을 내니까 결국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아가서는 변호인 노릇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받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국감장에서는 김 여사 압수수색과 관련한 검찰의 거짓 브리핑 논란이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죠? 그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왜 청구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고 기각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왜 했습니까? 거짓말.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후에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같은 수사팀이 그 수사를 네.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 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증언이나 관여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검찰이 김 여사 무혐의 발표를 하면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고 이걸 법원이 기각시켰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선 압수수색 영장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동근 평론가님 네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꼬였지요. 처음에 브리핑할 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의 불법 그 협찬과 관련된 지금 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기각됐다. 이렇게 브리핑이 됐는데 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추궁을 당하면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밝혀졌는데 네.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표현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과 관련돼서 당시 팀들이 여러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혼돈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굉장히 옹색해 보이는 게 지금 전 국민의 어떤 관심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브리핑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돼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한 브리핑이에요. 그렇다면 아주 정밀하게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야당 의원들에게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검찰이 그런 실수를 했다라고 하고 중앙지검장이 사실 말은 저렇게 했지만 사실 실수거든요.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것. 네.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쨌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검찰이 영장 청구를 다시 하지 않은 이유도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는 영장 청구가 없었다는 것을 자인을 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 설명도 상당히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함께 또 그 당시에 법원이 대권 후보인 쪽에 그 배우자 영장을 내주겠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아니 그러면 법원이 사실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는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이건 법원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대권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해서 법원이 영장을 잘 안 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 법원이 사법적인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단에 다름하는 것인데 이거야말로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본인들이 대권 후보도 아닌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것 이것부터 명심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